업무상 발생하는 정신질환이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알아보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보험 전문 포유법무사무소입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고 또 출근하고 때려치우고 싶어도 쉽사리 그만두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견디고 버티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정말 견디지 못하는 상황으로 어느 순간에 본인이 원래 없었던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등이 발생하여 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신질환이 본인 개인의 사정으로 생긴 게 아니라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경우라면 산재 처리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원인을 5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차별 대우를 당한 경우. 두 번째, 회사의 구성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 또는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경우. 세 번째, 고객과 민원, 폭언, 협박 등을 겪은 경우. 네 번째, 부당한 인사명령 또는 부당한 해고 처분을 당한 경우. 다섯 번째, 회사의 중대한 업무를 실수했다거나 회사와의 갈등, 막중한 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럼 이러한 원인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산재 처리를 받으려면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업무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됩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동료, 가족, 친구, 지인분들과 통화로 나눈 녹취 또는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거나 본인이 직접 작성한 일기장 또는 SNS를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은 입증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가 본인의 상황을 목격하였다면 목격자 진술서나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될 것입니다.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업무상 연관성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료들 중 간혹 불리하게 적용될 자료도 분류해야 된다는 점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한 종합병원 이상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이 유리합니다. 1차 병원 또는 동네 개인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산재 접수를 하게 되면 공단에서 별도로 심리검사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급병원에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은 담당 주치의 최초 진료 시부터 본인이 실제 겪었던 업무 스트레스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주기적인 진료와 추적 관찰을 통해 진단받은 병명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받아야 됩니다. 주치의의 본인의 정신질환의 원인이 업무적으로 발생되었는지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되는지 모든 경우를 열어두고 진료 당시에 많은 질문을 합니다. 주치의가 정말 본인의 정신질환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한 게 이해가 되어야 되고 의학적인 설명이 가능해야 비로소 산재보험에 제출되는 소견서를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정신질환은 개인의 성격 또는 체질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관련성 판단하기 위해 업무 관련 위험 요인 및 그 밖에 다른 원인 등이 있는지 세밀한 조사를 통해 승인 심사를 하게 되며 기존 질환이 있었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가정의 불화나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의한 스트레스 등은 산재 승인 여부 판단에 불리한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되는 대표적인 직업성 정신질환의 진단으로는 의욕 저하, 불안감을 증상으로 하는 우울증, 비정상적으로 병적인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공황장애 또는 불안장애,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불면증 등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들이 악화되는 경우 결국 자신의 신체에 자해를 하거나 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산재 처리를 무조건 이럴 경우 승인받아야 된다 라기보다는 본인의 스트레스가 결국 병이 되어 그 병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정신질환 산재 처리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정신질환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입증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수집하고 그 증거들이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 증거인지도 산재 접수 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자의 발병 시점 전후 의무기록 자료를 검토하여 핵심적인 치료 내용 정리 및 주치의 소견을 첨부하여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산재 접수를 하여도 산재보험 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불승인을 받는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승인 처분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그리고 행정소송까지 검토할 수 있는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였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